안녕하세요. 깍꿍님. 내가 여기서부터, 이 꼭대기부터 파동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지금 추세 하락으로 보인다. 추세 하락이라고 정의해 드렸고, 깍꿍님이 이 지난 월물이 끝나고 이번 월물이 시작하면서 내가 하방으로 내려가겠다고 방향이 하방이라고 그랬을 때 이 푸 가격, 푸스의 프리미엄을 상당히 쪼그라뜨려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뭐 맞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상당히 쪼그라뜨리고 가네요. 그러면 어떻게 쪼그라뜨릴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쪼그라뜨리는 게 맞겠지요. 행보하면서 박스권의 행보를 시키면서 갑니다. 그리고 댓글에 시장이 너무 어렵다. 장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어, 이 뭐라 그러나 저게 조정장은 원래 어렵습니다. 조정장의 파동을 다 읽어내는 사람 드뭅니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정장은 굳이 뭐 읽을 필요가 없고 그냥 예측은 하되 돈은 투입하지 말고 하는 게 좋고, 굳이 돈을 투입한다면은 전체 자금이 한 1%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 원 가지고 한다, 1000만 원 가지고 한다 하면은 만 원이나 10만 원 들고, 1000만 원이면 1%가 10만 원이죠. 10만 원 들고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냥 감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보장은 조정장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맞춘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매수로서는. 지금 깍꿍님이 원칙을 갖다가 내가 원칙을 물어보니까 원칙이 없다 그랬지요. 원칙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메타인지라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는 부분에서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깍꿍님이 옵션을 한다 그랬죠. 주식도 안 하고 선물도 안 하고 옵션을 한다. 옵션만 한다. 옵션 중에서도 옵션 매수만 한다. 자, 이게 원칙 아닙니까? 나는 옵션 매수만 한다. 이 시장에서 상품이 주식이 있고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는데, 옵션 중에서도 옵션 매수만 한다. 이게 이제 깍꿍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자, 매수와 옵션에는 매수와 매도가 있지요. 그러면은 매수가 많이 이기겠습니까? 매도가 많이 이기겠습니까? 해보면은 매도가 한 평균적으로 8, 90% 이기고 매수가 1, 20% 이깁니다. 날별로 따진다면은, 날짜별로. 왜 그러는가 하면은, 자, 이 옵션은 파생이고, 파생은 도박과 동일하다 그랬죠. 누군가 벌면은 누군가 반드시 잃습니다. 그리고 대라를 떼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강원랜드 가도 그렇고, 뭐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강원랜드도 그렇고 하우스를 가도 그렇거든요. 어, 세금을 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대라를 떼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항상 상대가 있는 게임을 하지요. 자, 그러면은 옵션 같은 경우 뭐하고 가장 유사하냐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비슷합니다. 보험회사 중에서도 손보사, 자동차 보험회사하고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가장 유사합니다. 자동차 보험. 자, 자동차 보험을 내가 가입을 하지요. 나는 돈이 있으면은 보험회사를 차리고 싶습니다. 보험회사. 또 돈이 있으면은 증권회사를 차리고 싶습니다. 돈이 되거든요. 자, 보험회사, 그 중에서도 손보사, 생보사가 있고 손보사가 있는데, 손보사,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면은 내가 1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가입하면은 매일매일 돈이 날라가겠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가입을 했는데 내가 보험료가 365만 원이다. 이러면은 하루에 만 원씩 떼갑니다.
보험회사에서. 맞지요? 그 옵션도 비슷합니다. 옵션은 한 달마다 만기가 있지요. 한 달마다 만기가 있는데 그 만기가 되기 전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보다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지요.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뭐 굳이 뭐 설명은 안 하는데, 자, 지금 선물 현재가가 410이다. 410.75다. 그러면 이게 410이 ATM이죠. ATM이 뭐 콜이 6.47이고 풋이 6.19입니다. 그럼 콜 같은 경우는 지금 410짜리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가치는 선물을 매매할 때는 따라하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이 코스피 200이 현물이거든요. 그러면은 410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는 얼마냐? 0.99죠. 그럼 나머지 5.48은 뭐냐?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요. 뭐 제일 큰 것이 뭐 기대 심리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시간 가치가 되겠지요. 그리고 변동성도 들어있겠지요. 뭐 그러니까 세타, 베가, 로 뭐 어쩌고 저쩌고 감마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있겠지요. 다 들어있는 걸 통칭해 가지고 프리미엄이라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그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10짜리가 410.99니까 제로죠, 제로. 제로고 풋 같은 경우는 410짜리가 뭐 대략 뭐 0.99 정도 가치가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제로란 얘기입니다. 맞지요? 반대로 얘기했나? 반대로 얘기한 맞네. 이게 410이 0.99고 풋 이 같은 경우는 제로가 됩니다. 6.19가 제로입니다. 내가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복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복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옵션이 이 매도와 매수가 있는데 매도가 이기는 확률이 많고 매수가 적다. 그러니까 매도는 시장에 거의 붙어 있어야 이길 수 있고 매수는 간간히 들어가야 이길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넣었는데 내가 1년에 자동차 보험료가 365만 원이다. 근데 여러분들 보험료 내고 나서 10년 동안 보험료보다 많이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받은 적이 거의 없지요. 뭐 많아봐야 한두 번일 겁니다. 전체 금액을 따지면은 어찌 됩니까? 받은 돈이 더 적지요. 내가 낸 돈보다. 그래서 옵션 매수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는 것과 동일하고 매도 친 사람은 보험회사와 동일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 뭐 현대상인이 뭐 있지요. 그런 자동차 보험회사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매도는 가능한 시장에 자주 참여를 해야 되고 시장에 자주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추세가 생겨가지고 쭉 내리거나 오를 때 들어가면은 손실이 좀 날 수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 이런 횡보장에서는 물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410짜리를 갖다가 뭐 6.47에 매도를 때렸는데 종가에 410에 끝났다 그러면 6.47점은 내 돈입니다. 매수는 6.47에 샀는데 깡이 되는 거지요. 그대로 있으면은. 그래서 매수는 시장에 오래 붙어 있으면은 안 됩니다. 매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것도 추세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빌빌거리면은 거의 수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주쯤 되면은 추세가 서 있는 게 아니면은 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옵션 만기주에 수익이 많이 나기도 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못 잡습니다. 잡는 게 100번에 한 번
두 번밖에 확률이 안 됩니다. 100번에 한 번, 두 번 잡으면은 100배 이상 나야지 본전이 되죠. 근데 그 잡는 것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 재수입니다, 재수. 그 로또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은 잡았는데 뭐 한 2배 났길래 팔았더니 그게 10배, 20배 났더라.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은 또 본대로 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지 못하면은 그냥 쳐다볼 뿐이지 그림의 떡입니다. 쳐다볼 수 있을 뿐이지 먹지를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깍꿍님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는 얼마에 팔까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깍꿍님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자 6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1봉을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1봉을 보시라. 그리고 60분봉을 보라. 또 매수나 매수 들어갈 때 진입을 할 때는 15분봉을 봐라 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작은 걸 보면은 추세 매매를 못 합니다. 자, 이 60분봉이죠. 60분봉 CCI를 한번 보겠습니다. CCI를 보면은 대략 이 매수 매도 뭐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 시그널이 60분봉에도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분봉이 낮게 들어가면 더 자주 나옵니다. 허구한 날 사고 팔고 하다가 볼장 다 보거든요. 요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요 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 선을 뚫고 올라갈 때쯤 매수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이 지표와 또 다른 지표들이 있죠. 뭐 스토캐스틱도 있고 파동도 있고 캔들도 있고 이평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합해 가지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표 하나만 가지고 잘 안 맞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동을 갖다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래 올랐지요. 올랐고 지금 나는 요 반등이 들어와 가지고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뭐 내려야 내린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하나의 파동이 내려오고 반등이 들어오고 다시 내리고 올라오고 내렸다. 이러면 A, B, C, D, E 하고 하나가 끝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저점을 뚫냐 뚫지 못하냐를 봐야 되는데 못 뚫었지요. 못 뚫었으면 반등이 들어옵니다. 이 반등이 들어오면 이게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넷의 조정을 요래 했다가 다시 내릴지 이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보통 그 사파 조정은 A, B, C 해가지고 쌍봉이나 아니면 오른쪽이 더 높이 올라가는 C파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취할지 잘 모릅니다. 작은 파동들은 뭐 큰 파동도 비슷하지만 그리고 또 추세도 봐야 되겠죠. 추세가 이 추세에 걸리면은 다시 떨어지고 걸리면 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는데 추세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각국님이 한 일주일 전에 얘기한 게 지금 이 추세를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프리미엄을 쪼그라뜨릴 거다 하고 예측을 했죠. 그러면은 자, 이 풋에서 가격이 내려오면은 사고 올라가면 판다. 이래 되면 내려가고 이래 되면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반복하면은 횡보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걸 할 자신이 없으면은 분할로 매수를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맞추면 되는데 한 번에 못 맞추면은 내가 살 걸 갖다가 분할해 가지고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갈 때 다시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거죠. 오늘 전 저점을 뚫는가 안 뚫는가 잘 봤는데 못 뚫더라고요. 못 뚫으면은 여기서 A, B, C, D, E 해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5개의 파동은 A, B, C 조정을 보통 놨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파동을 자꾸 작은 그 분봉 이런 까지 들어가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그렇지요. 여기서 하락이 들어왔고 반등이 들어왔고 하락이 들어오고 재차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 반등이 이 고점을 넘길 수도 있고 못 넘길 수도 있다. 근데 작은 반등이 들어오고 다시 내리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삼각 패턴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추세가 하방이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하방을 본다. 그러면 이거를 결국 뚫게 될 건데, 뚫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뚫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왜 하방을 보냐 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중에 옵션 콜과 풋의 가격을 볼 때도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 좀 더 민감하게 가격들이 움직였습니다. 올라갈 때 좀 덜 민감하게 움직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나는 일단 그 한쪽 방향으로 내가 본 대로 매매한다면은 떨어지면은 사고 올라가면 판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통상적으로 횡보할 때는 한 50% 정도 저가 대비 고가가 형성되면은 사는 게 맞습니다. 한 50% 정도. 그리고 추세가 유지되면은 한 20, 30% 떨어지면은 재매수하는 게 맞지요. 그거를 갖다가 너무 작은 봉을 하다 보면은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전부를 샀다 팔았다 하면은 결국 저점을 뚫고 내려갈 때 못 잡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매품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먹다 보면은 진짜 큰 걸 못 먹거든요. 제대로 된 추세를. 그래서 적은 금액을 하는 게 맞고, 지금 내가 그 얘기했던 게 이번 주에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면서 보니까, 그 깍꿍님의 예상대로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지요. 자, 여기서 작은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380을 볼 때 요 위에서 1.5, 1.50 정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조정받고 다시 내려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이 하락하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 놓으면은 보통 이 하락한 그 정도 이상의 하락이 나옵니다. 보통 한 1.38이나 1.618 정도 내려오거든요. 근데 좀 안정적으로 절반 이 크기만큼을 본다면 이까지는 내려온다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거품 일면 좀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와중에 형태를 잘 봐가지고 이 어떤 형태가 벌어지겠다. 그래서 시가와 저가의 절반 정도에서는 잡아줘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는, 절반보다 이하로 잡으면 더 잘하는 거고, 절반 정도는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서도 잘 봐야 되죠. 특히 시작 초에는 워낙 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잡아내기가. 그래서 좀 뭐라 그러나 대꼬박꼬가 좀 약해진 다음에 5장이 들어서면 좀 안정적으로 돌아서거든요. 11시 넘어가 12시쯤 되면 안정적으로 돌아섭니다. 그때쯤 보고 판단해서 매수하는 게 좋고, 또 그때 못하면 그 깍꿍님이 야간장은 되지요. 야간 옵션에서 낮에 못 사면은 사도 됩니다. 그래가 적당히 사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가 저점인데 여기서 저점을 더 밑으로 찍고 올랐죠. 이런 거는 통상 갭이 완갭, 투갭 생기는 거 아닙니까? 투갭 정도 되면은 올라갈 확률이 한 70% 이상 됩니다. 3갭이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투갭 나왔으니까 이때 시가 매수를 해가지고 한 2배 정도 되면은 한번 트는 게 맞지요. 2배. 그 월물 끝날 때쯤은 2배보다 더 갈 수도 있는데, 힘이 세면은. 근데 월물 초반이잖아요. 뭐 한 4주 5주 남았는데
이러면은 2배면 많이 난 겁니다. 그러면 한번 털어주고 고점을 관찰해 가지고 고점 대비 한 20-30% 정도 하락하면은 매수 들어가는데, 여기서 1파가 나오고 2파 반등이 나오고 3파가 내려가겠다가 보이죠. 그러면은 한 20-30% 정도 선을 염두에 두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올라오는 걸 보고 쭉 들어가죠. 올라왔다가 오늘 이래 빠졌지요. 이래 빠지면은 이제 조금 애매한 거지요. 이래 빠진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이 선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전 저점을 뚫는 시도가 나왔는데 전 저점을 못 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저점을 뚫었으면은 위로 폭발했을 건데 전 저점을 못 뚫고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깍꿍님 얘기대로 이게 프리미엄을 죽이고 쪼그라뜨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나는 이게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 고점이 선물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 고점을 뚫지 못할 것이다. 이 고점을 많이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고점을 나는 못 뚫는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추세 하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이걸 뚫고 올라가면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콜 값을 잘 보면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 이거를 못 뚫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뚫고 위로 더 가게 되면은 콜에서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콜에서 내가 밑으로 지금 10배 20배 난다 그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많으면은 더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프리미엄 콜 가격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많이 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날려면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콜 쪽은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고점을 뚫고 이 고점을 뚫으면은 그리고 콜 값이 많이 안 올라갔다 이러면은 외과 쪽으로 해지용으로 만약에 이 푸어 쪽으로 한 뭐 100만 원을 찔렀다 그러면은, 매수를 찔렀다 그러면은 콜 쪽으로도 한 10분의 1 정도 또는 20분의 1 정도 5%나 10% 정도의 돈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용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밑으로 한 10배를 보고 들어갔는데 위로 요걸 뚫고 올라가 버린다 이러면은 위쪽 방향으로 뭐 한 100배 날 수 있거든요. 저가 대비로.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그래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쪽으로 못 먹었지만은 위로 뭐 그래도 자금을 조금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좀 놔주면은 밑으로 찔른 거에 깡통이 나는 대신에 이쪽에서 상당 부분 복구가 됩니다. 그 해지인데 지금은 이 어중간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양상이 한쪽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나는 아랫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랫 방향으로 달라들면 윗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봐서는 아랫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지금 개인들이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가, 신용 물량들이 별로 안 털리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 전부터 해가지고 개인들이 산 돈이 90 몇 조를 샀습니다. 100조 가까이 사고 있거든요. 이 금액을 들고 이 물량을 들고 절대 못 갑니다. 뭐 절대는 아닌데 못 간다고 보면 됩니다. 많이 못 가거든요. 그러면 털어내야 된다. 털려면 어떻게 털 수 있냐? 작년 같은 대폭락을 일으키면은 반대매매 투매가 나오거든요. 신용으로. 그러면은 털 수 있지. 아니면 털기 어렵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횡보를 하면서 털어내든가, 뭐 지수 조정을 뭐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털어내는 뭐 그런 수밖에 없는데, 요즘 쉽사리 안 털리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야 될 게 상당히 많지요. 자, 이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를 갖다가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를 했다가 나는 10시 반쯤에 2층
10억 정도 이래 매도하길래 오늘 기관하고 쌍거리로 더불어서 팔고 있구나, 더불어 매도를 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줄이더라고요, 매도를. 그래가 낮에쯤 돼서는 한 1000억 정도를 갖다가 매도 친 거를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가 보니까 장이 끝나는 3시 반에는 오히려 전체 매수로 돌아섰네요. 이래 되면은 매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에 비해서 2,500억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외국인이 샀지 않습니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좀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이 변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다음 주 월화수 쉬지 않습니까? 이 쉬는 데 대한 반영을 미리 했느냐, 나중에 할 거냐, 이거를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간혹가다 미리 선반영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나는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그래서 하방 쪽으로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방으로 들어갔지요. 어제 까꿍님이 그 댓글을 올렸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댓글을 답을 못 했습니다. 내가 작년까지 운동을 많이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스포츠센터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운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 올해 뭐 그 센터 연다 해가지고 뭐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할 때 해서 열 때 가서 운동하다가 닫으면 못 하다가 반복하다가 결국 뭐 3월 달에 2월 말인가 3월 초인가 모르겠는데 3월 달에 뭐 연말까지 센터 문을 안 열겠다 하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들하고 다 찾아오고 돈도 다 돌려받고 이랬거든요. 그래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 점핑 운동을 몇 달 하다가 3, 4, 5, 6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뭐냐 크로스핏이라고 뭐 운동을 갖다가 7월 달에 뭐 한 보름 정도 했나 뭐 한 열흘 정도 하다가 센터 문을 닫았습니다. 이사를 한다고. 그래가 그제 또 다시 열었거든요. 어제 그제 이틀 운동하러 갔는데 어제 피곤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답을 못했습니다. 답을 못했는데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타이밍적으로 까꿍님이 원칙이 없다고 하는데 알고 있구나, 매도 타이밍이라는 걸.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서 뭔가 불안하다 느끼는 거죠. 팔 때가 됐다.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옵션만 10년 했다고 하니까 옵션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특히 뭐 10년 동안 파산을 몇 번 했겠습니까?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파산하지 않습니까?